지난 영상에서 연준의 자산 가격 폭락 가능성에 대한 경고 기사와 모건 스탠리의 미국 주식 반년은 쳐다보지 마라 라는 기사를 잠깐 봤었는데요. 그래서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혹시 이 영상 기억나시나요? 이 영상에서도 미국 증시가 버블이라는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었잖아요. 참고로 이 영상은 2월 26일에 업로드 했었던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이 영상도 악플이 많이 달렸었거든요. 뭐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미 늦었다. 며칠만 더 빨리 올리지 왜 이렇게 늦게 올렸냐 등등. 자, 이렇게 주식 하락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영상은 악플이 많이 달려서 될 수 있으면 저는 다루지 않으려고 했었는데요. 사실 이때가 벌써 거의 한 3개월 전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이런 경제 지표들을 또 참고해 보면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잘 세우고 대비를 했다면요. 최근 두세 달 정도 기간 동안 대응을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대비한다고 하긴 했지만요. 지나고 나서 보면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예전 영상의 맨 마지막 내용이었었는데요. 경제지표를 보고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긍정과 중간 그리고 부정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왔던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경제지표를 통한 시장 상황은 부정에 가까웠었거든요. 뭐 M2 통화량이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는 긍정의 점수를 줬었네요. 이 영상을 올린 지 거의 3달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3개월이 지난 지금 주요 경제 지표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2021년 하반기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보면 어떨까요? 주식 자산 비중을 좀 줄여야 할지 아니면 계속 관망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종목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지를 말이죠. 그러면 먼저 주요 경제 지표들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S&P 500 기업의 PE 레시오인데요. 현재 S&P 500의 PE 레시오는 43.48배입니다. 참고로 2000년 IT 버블 때의 S&P 500 PE 레시오가 45.8배 정도였거든요. 현재 수준은 IT 버블 근처까지 올라가고 있는데요. 참고로 제가 2월 26일에 올렸었던 영상에서는요. 이 S&P 500 PE 레시오가 36.61배였었거든요. 이때보다 지금 더 올라간 상태인데요. 자, 이 수치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S&P 500 기업들의 실적 대비 주가가 고평가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버핏 지수라고도 불리우는 전체 시가총액 대비 GDP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98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3개월 전에는 1.931이었으니까 역시 버핏 지수도 더 상승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장주와 가치주의 차이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볼까요? 자, 어떤가요? 확실히 최근에 고성장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가치주가 올라가면서 이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요. 자, 3개월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눈으로 봐도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많이 하락해 있죠. 이 당시 영상을 올렸을 때도 가치주로 갈아타기엔 이미 늦었다 라고 하셨던 분들도 계셨었는데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들을 복귀해보면서 또 공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는 나스닥 지수와 S&P 500 지수의 차이에 대한 이 지수인데요. 최근에 하락하긴 했지만 2000년 IT 버블보다 더 상승했었죠. 물론 20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이 지수도 최고점을 찍고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10년물 국채금리는 4월 5일에 1.73까지 찍고 지금은 다시 하락해서 1.6 정도 되는데요. 이 기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5월 11일자 기사인데요. 5월 10일에 나스닥 지수가 무려 2.55%나 하락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1.6%를 상향 돌파하며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성장주가 대거 하락했다라고 하는데요. 4월 초에는 국채금리가 한 1.7도 넘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시장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에 많이 좀 예민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코로나 이후에 실업률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미국은 올해 6%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연준 파월 의장도 금리 인상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증시가 크게 폭락하진 않을 것 같지만 그동안 높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해오던 고성장 기술주들은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관망하면서 관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고 실적에 따른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미리 대비해두면 좋지 않을까요? 먼저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던 기업들 중에서 솔라이즈나
스퀘어나 화이자, 스킬즈나 리프트, 자일링스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 실적 점검을 해봤었고요. 페이팔과 썬런, 그리고 스퀘어나 로쿠, 드롭박스에 대한 실적 결과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한 기업들 중에서는 버진갤럭틱과 로블록스, 뷰직스가 월요일에 실적 발표를 했고요. 팔란티어나 유니티, 나녹스나 레모나이드까지 실적 결과를 보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기업들은 추가 매수의 기회로 삼을지 아니면 비중 축소나 매도를 해야 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와 이번 주 화요일까지 실적 발표한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EPS와 매출에 대한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어땠는지를 구분해서 정리했습니다. 예상보다 실적이 더 잘 나온 경우는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예상보다 실적이 나쁘게 나온 경우는 빨간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한 애들은 EPS와 매출이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입니다. 또 맨 오른쪽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EPS와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은 페이팔과 스퀘어, 로쿠, 드롭박스, 팔란티어와 유니티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기업들 중에서 좀 더 주목할 만한 기업은요, 컨센서스 대비 실적이 특히 더 잘 나온 스퀘어와 로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예상 성장성을 고려한 현재 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도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스퀘어를 이번에 새로 매수하기 시작했고요. 로쿠와 드롭박스도 신규 매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팔란티어도 이번에 EPS 실적이 흑자 전환됐는데요. 팔란티어의 손익계산서를 보면 그동안은 순이익이 계속 적자였었잖아요. 물론 이번 분기의 순이익 흑자가 영업 외 수익으로 인한 건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요. 어쨌든 팔란티어는 실적 발표한 날 주가가 9.43% 정도 상승했습니다. 또 유니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는데요. 팔란티어나 유니티는 제가 모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긴 한데요. 현재 주가 수준에서는 비중을 더 늘리진 않을 생각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실적 발표를 보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해보면서 현재 들어가기 적당한 가격대라고 생각한 기업은 스퀘어와 로쿠, 드롭박스 3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세요.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자, 이번 주도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머리는 차갑게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당분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매력적인 가격대로 하락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또 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는 종목들은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매도해야 할지를 한번 판단해 보려고 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건 간에 나만의 투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다 보면 적정 가격으로 하락한 기업들을 또 찾을 수 있고요. 좋은 매수 기회로 또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성장주의 적정 주가를 산정한 방식에 대해서는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따로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렸었던 종목에 대해서도 그냥 참고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온라인 강의에서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영상 설명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되고요. 채널 홈에서 온라인 강의 신청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